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이죠.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들이라는 거죠. 이 사회초년생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원룸이나 투룸 같은 다가구 건물에 무턱대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전세 사기 예방법이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전부 날리고 빚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분들, 이분들이 문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의 회생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주고 있죠. 대전 지역도 최근에 수천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처럼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주는 실무 준칙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확실하다면 이 대전법원도 서울법원의 실무 준칙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실무 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전세 피해자들의 변제 계획안이 2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2년만 변제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2년간 변제를 이행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실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확실해도 2년 이상 또 3년간의 변제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바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전세 대출금 외에도 생활비나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 목록에 국민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대출 받은 채권 1억 원이 있고 그 외에 생활비로 사용하느라고 발행한 카드 사용 대금이 또 몇천만 원, 또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썼던 수천만 원 이렇게 대출금이 있어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한 2억 원쯤 빚이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해도 2년을 초과해서 변제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전세 대출금만을 탕감받기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2년간 변제를 이행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지만 이 전세 대출금 외에도 다른 대출금 채무가 상당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3년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대출금 채무만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청산 가치가 그 외에 많이 있다고 하면, 즉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2년 이상 심지어 3년 이상의 변제를 요구받을 수도 있겠죠. 이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상 당연한 결론인 거죠. 자,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 기간을 줄여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